자, 운동량 보존의 두 번째 경우로서 두 물체가 하나로 융합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한 물체가 두 개의 물체로 분열하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물체가 하나가 되는 경우예요. 자, 이번 경우에도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물체가 독립적으로 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물체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이전, 융합 이전의 상태의 두 물체를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서 자, 이 물체들은 독립적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 두 물체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을 한 후에 이 두 물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 하나의 궤도,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간다 이거죠. 즉 외부에서 이 물체에게 또 다른 힘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충돌 전, 즉 융합 전 모든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이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한다, 즉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운동량 보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식으로 우리가 운동량 보존식을 한번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은 충돌 전 운동량에서 각각의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 그것이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 그 다음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 이것이 P2. 여기서는 이 물체를 찰흙이라고 했어요. 찰흙은 뭐 부딪혀서 서로가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익숙하게 찰흙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만났을 때, 즉 충돌해서 융합을 했을 때 두 물체의 질량이 그대로 하나의 질량이 됐고, 그 다음에 속력은 V2라고 했는데 요거는 약간의 오타가 있네요. V2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되든지 아니면 요 2는 제외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V 프라임의 새로운 속력을 갖게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나중 속력과 처음 각각의 속력과 운동량의 관계를 갖다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 속력 V 프라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물체가 돼서 속력은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V1 더하기 V2 나누기 2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질량이 똑같을 때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질량이 다르면 그렇게 안 되겠죠. 표현식을 갖다 이렇게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M1, M2가 분모로 가죠. 그래서 분모에는 두 질량의 총 질량이 합이 되고 각각의 운동량의 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질량의 합이 됐고 여기에서는 모든 운동량의 합이 됐네요. 질량분의 운동량의 합이 바로 속력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M1, M2가 질량이 같다면 아마도 둘이 M1, M2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M 플러스 M의 if 여기다 쓰죠. M1 equal M2 이런 상황이라면 2m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m 플러스 m 이렇게 되고 v1 더하기 v2 이렇게 되니까 v1 더하기 v2 v1 더하기 v2 그렇게 되면 얘 약분되고 그러면 v1 더하기 v2 나누기 2 평균값이 아니라 그냥 덧셈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네, 깜빡 속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깜빡 속았네요. 자, M1과 M2가 묶여주려면 M1, M2가 아니고 여기는 M으로 묶어서 V1, V2 주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M1 플러스 M 두 개를 더하니까 결국에는 분자는 2가 되죠. 2M.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안 되고 이 전체에 2M이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V1 더하기 V2가 됩니다.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차르게 질량이 원래가 같았었다면 각각의 속력의 2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네들이 속력 V1, V2가 같았다면 V1, V2가 합쳐져서도 질량이 같다면 같은 속력으로 간다. 근데 질량의 비에 따라서 그 값은 조금씩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물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우도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문제는 문제가 좀 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고 문제 파악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kg의 물체 A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편하니까 여기에 A 물체가 있는데 얘가 2kg입니다. 그런데 3m/s의 속력으로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충돌시켰습니다. 즉 3m/s로 가고 있고 외력은 없고 마찰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것이 처음 상태 정지라고 해서 충돌을 시켰습니다. 충돌을 시켰더니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한 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1m/s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걸로 끝나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얘가 2kg이고 3이니까 얘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2 곱하기 3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2kg 더하기 B의 질량, B는 지금 모르죠? B의 질량 곱하기 속력 1만큼의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다 읽지 않았고 뭘 구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MB라고 하는 MB, 네, 질량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6이 되려면 왼쪽이 6이 되니까 오른쪽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MB는 4가 돼야 됩니다. MB는 4가 돼야 돼요. 네, 질량이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으로 우리가 질량을 알아냈는데 그 다음 정말 문제는 뭐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길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 물체 B를 이제는 반대 경우군요. B를 3m/s의 속력으로 A를 향해서 던졌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얘가 B가 있는데 얘는 4kg짜리였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3m/s로 누구에게 던졌냐? A에게 던졌는데 이 A는 이 상태에서 정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얘는 2kg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충돌시켰다면 여기서도 충돌했다면 다음에 물음에 답해라. 충돌 후 한 덩어리의 속력은 얘도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B가 A를 충돌시켜서 한 덩어리가 돼서 얘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을 쓰면 되죠.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은 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충돌 전 운동량은 각각의 운동량, 즉 첫 번째 물체 4 곱하기 3,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을 갖다가 더한 값이 바로 나중에 운동량 6kg 곱하기 V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V는 몇이 나옵니까? 네, 계산하셨죠? 자, 퀴즈의 답을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질문인지 볼까요? 충돌 후 한 덩어리의 운동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충돌 후 한 덩어리의 운동 에너지는 뭐 속력을 구했으니까 질량도 알고 운동 에너지 알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 각각 운동 에너지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 첫 번째 충돌 전, 자, 운동 에너지는 각각의 운동 에너지 합인데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질량 B는 4, 그 다음에 V3, 그러면은 3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요 정지한 처음에 얘 정지했었구나. 네, 정지했을 때에는 0이니까 0 해서 3, 3은 9, 2 그러면은 18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후에 보면은요, 어떤 운동 에너지가 나옵니까? K 프라임이라고 해서 보면, 자, 2분의 1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질량은 두 개니까 4kg, 2kg는 6kg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몇이 돼요?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그러면 속력이 네, 이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된다면 3, 4, 12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이 값은 어떨까요? 이야, 이런 경우 희한하네.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네. 자, 이런 결과는 왜 나왔을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어, 융합이 아니라 분열인 경우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 되돌아가서 한번 복습 좀 해 보시겠어요? 어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결과만 놓고 이 다음 강의에서, 다음 영상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충돌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운동량 보존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두 물체가 각각 움직이다가 충돌하는 경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분열하는 경우, 융합하는 경우가 아니라 두 물체가 충돌한 후에 두 물체가 그대로 뭐 속력이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해서 운동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때의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파란색 물체와 빨간색 물체가 있었는데요. 파란색 물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원래 진행하던 애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물체는 원래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하던 애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와서 여기서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 살펴보면 충돌할 때는 서로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죠. 자, 그때의 충격력이라고 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F1, 2. 1이 2로부터 받은 힘, F2, 1, 뭐 2가 1으로부터 받은 힘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 크기는 같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써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M1은 운동량이 변해서 오른쪽으로 가던 것이 왼쪽으로 가고 이랬을 때의 운동량의 변화는 곧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충격량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 물체, M2 물체도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죠. 원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던 것이 충돌한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도 투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왼쪽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델타 P.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바로 뭐였어요? 충격량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이것은 충격량 두 번째 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로 초점을 두고 볼 것은 바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때요? 여기서 보면 F12와 F21은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충격을 받는 동안에 서로가 주고받는 그 충돌하는 시간은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돼요? J1이라고 하는 원 물체가 받는 충격량과 2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크기가 같다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충격량이 같으므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 따라서 두 개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벡터적으로 더하는 거죠. 첫 번째 운동량과 두 번째 운동량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므로 그것을 합치면 결국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즉 이러한 두 물체의 운동에서의 충돌에서도 운동량의 변화는 항상 없다. 그래서 운동량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량 충돌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충돌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두 물체가 원래 독립적으로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충돌 전이에요. M1이라고 하는 물체는 V1이라는 속력으로, M2는 V2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같은 방향이지만 V1이 V2보다 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런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V1, V2가 바뀌어서 V1 프라임, V2 프라임으로 속력을 계속 가지면서 두 물체는 각각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도 아까 주고받는 충격력이 똑같기 때문에 J1, 그 다음에 여기에 J2 서로 주고받는 충격력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즉 첫 번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게 되고 따라서 총합은 그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운동량 보존 법칙, 즉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 자, 이것도 시스템으로 보면 맞죠? 자,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 외부에서는 이 물체에게 어떤 힘을 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 힘이 주고받는 거죠. 내부에서의 힘은 외부의 얘네들의 전체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력이 없을 때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보아왔던 첫 번째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두 물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물체 1, 2의 첨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물체의 나중 운동이라고 해서 V'이라는 나중 속도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운동 에너지가 표현이 됐었는데 융합되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은 우선 어떤 표현이냐면 운동량 보존처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왼쪽 좌변은 충돌 전 운동 에너지의 모든 거의 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변은 뭐겠어요? 충돌 후 모든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하는 거죠. 서메이션. 네. 그러면 이것이 성립하는 경우도 과연 있을까?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왜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충돌의 종류 또는 충돌을 갖다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충돌이 그렇게 달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과연 네, 그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손실 또는 전환되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